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품고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해거든요.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50%가 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뇌가 그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뇌는 말 그대로 재배선되거든요. 고장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편도체, 해마, 전두엽 피질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작동하면서 위협에 대한 감지 시스템이 극도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혼란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안 아픈 게 아니라 고통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패닉에 빠질 상황에서도 이들은 냉정을 유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더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옥을 겪은 사람은 냉소적이고 마음을 닫아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거든요.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 796명을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멀리서도 알아채요. 말투의 미묘한 변화, 억지로 짓는 미소, 눈빛에 담긴 두려움까지 단번에 읽어내는 겁니다. 침묵의 질감까지 읽어내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날씨 변화를 감지하듯이 그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죠.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생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봉사활동 같은 이타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외상 후 성장인데요.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겁니다. 평범한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강렬해지죠.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작은 기쁨, 따뜻한 대화, 맛있는 음식,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경계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 감지 시스템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꼭 문 쪽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 간단한 약속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두는 사람, 늘 탈출구를 확인하는 사람, 이건 피해망상이 아니에요. 안전은 사치이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 아프게 깨달은 신경계의 결과죠. 한국 성인대상 연구에 따르면 16세 이전의 성추행이나 가정폭력 목격 같은 트라우마 사건은 특히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늘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전 괜찮아요. 사실 그들은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에 알레르기라도 생긴 것 같아요. 스스로 괜찮다고 되뇌이며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인정하는 건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50% 이상은 3개월 이내에 회복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80%에서 90%는 1년에서 2년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성스러워지거나 엄청나게 냉담해지곤 합니다. 때로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보이기도 하죠. 새벽 3시에라도 망설임 없이 당신을 찾아오지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달라고 하면 갑자기 회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관계를 통해 친밀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언뜻 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외로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 문제없죠. 도시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을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유머 감각은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블랙 유머가 그렇죠.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통으로부터 힘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웃어넘길 수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못하거든요. 코미디는 갑옷이 됩니다. 모든 농담은 자신을 부수려 했던 것들에 대한 작은 반항이에요. 2019년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 사건 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들이 통제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면서도 거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태평합니다. 큰일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떤 컵을 쓸지 고민하며 진지해지면서도 직업 불확실성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못은 그 자체가 핵심이에요. 강인하지만 다정하고 경계심 많지만 관대하며 희망적이지만 현실적이죠. 삶은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할 수 있고 한순간에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지만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슬픔입니다. 쉽게 믿었던 자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웃었던 자신, 가벼웠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거죠. 온전히 누리지 못한 어린 시절, 간직하지 못한 부드러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슬픔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관찰력이 뛰어나고 더 의도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혼란의 대가를 알기에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기에 안정적인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죠. 강함이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자신을 재조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그들의 생존은 통찰력으로, 고통은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등대가 되었습니다. 삶이 순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무너뜨렸을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음에 혼돈에 태연해 보이고 불확실성에 편안해 보이고 자신의 고통을 쉽게 비웃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이 그런 지혜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알아주세요. 모든 농담, 모든 경계, 예상치 못한 깊이의 순간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여전히 여기에 있고 노력하고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명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